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4년 당시 수백억 상당의 부동산을 받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인데요.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부터 박영수 전 특검을 특경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조사한 뒤 1년 반 만에 부른 건데 재수사가 시작된 후로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박 전 특검은 비공개로 소환돼 검찰 출석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 클럽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만큼 오늘 밤늦게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2014년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성남의 뜰에 투자하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우리은행은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고 대신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습니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만큼 약속된 금액 또한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친분이 있던 김종원 전 부행장이 대출 참여 결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행장은 당시 여신의향서 발급을 담당했던 부서에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부행장은 박 전 특검과 친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도 마찬가지로 친분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주변 사람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막판 혐의 따지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전북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이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정학으로 밝혀졌습니다. 20여 년간 진전이 없었던 피살 사건 수사는 백경사의 총기가 발견되면서 급물살을 탔는데요. 대전 국민은행 사건을 같이 저지른 공범 이승만이 이정학에게 불만을 품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래된 여관 방안을 수색합니다. 천장 위에서 389경 권총 한정이 발견됩니다. 경찰의 총기로 21년 전 괴한에게 탈취됐던 고 백성기 경사의 권총과 총번이 일치합니다. 백경사 피살 사건은 2002년 9월 20일 새벽 발생했습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백경사가 괴한의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괴한은 파출소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가 백경사를 살해하고 실탄이 장전된 백경사의 389경 권총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2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백경사의 총기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제보자는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총기 위치와 함께 대전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 이정학을 살인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정학이 대전 사건 이후 추가 범죄를 위해 백경사를 죽이고 권총을 훔쳤다는 겁니다. 훔친 총기는 이정학이 자신에게 맡겨 실탄을 버리고 여관방에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만은 대전 강도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정학에게 불만을 품고 총기 위치를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법은 1심에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4개월간의 수사 끝에 백경사 피살 사건을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정학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 동선이라든지 범죄 현장의 상황, 또 피해자의 어떤 상흔 등이 제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부분 등을 감안했을 때 피의자의 범행으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이정학을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 방송을 통해 불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미리 사서 갖고 있던 종목을 반복적으로 추천하고 매수세가 몰려 시세가 오르면 팔아치웠는데요. 무려 58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매도 사실은 차액 결제 거래 CFD 계좌를 이용해 숨겼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구독자만 50만 명이 넘는 주식 관련 대형 유튜브 채널입니다. 채널 운영자는 스스로 슈퍼겜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고 시청자들에게 추천까지 해왔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의 꽤 중점 부분이 친환경이었어요. 친환경, 조선, 그다음에 방산. 그런데 우연히 맞았거든요, 이번에. 알고 보니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미리 사서 갖고 있던 종목을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추천해주고 매수세가 몰려 시세가 오르면 되팔아 58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자 내역을 감추기 쉬운 CFD 계좌를 사용해 자신의 매도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숨겼습니다.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을 통해 본인이 선행매매한 주식을 추천하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로부터 133억 원을 모집한 또 다른 리딩방 운영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적발된 주식 리딩방, 주식 방송 운영자만 모두 6명입니다. 주식 리딩방, 주식 방송 운영자인 피고인들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리딩방 회원이나 시청자인 투자자들을 속칭 물량바지로 이용하거나 주가 조작 범행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칫 시세 조종의 도구나 물량바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 손실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소지영입니다. 1, 2위 가상자산 운용업체들이 잇따라 출금을 제한하며 코인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규율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업체들이 제도권 밖에 머무르고 있어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되는 가상자산발 시장 교란 행위에도 제도화 논의는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출금 중지 사태를 빚은 하루인베스트는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자입니다. 가상자산 업체 36곳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지만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나 보관 관리업체들이고 하루인베스트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체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역시 출금을 제한한 델리오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가상자산 보관관리 및 이동사업으로 신고한 뒤 운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왔습니다. 아무런 자격 요건이나 규제 없이 거액의 남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규제를 빡세게 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업체들이 규제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그 본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가 중심이라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필수 불가결한 이용자 보호 사항을 우선 입법하고 추후 국제 기준이 가시화되면 보완할 예정이므로 가상자산 사업자 자체와 허용 및 금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검법을 제외하고는 암호화폐법,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없잖아요. 디지털 자산법이라고 솔직히 얘기하는 게 그 안에 디지털 자산 관련된 항목들을 넣어서 일반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하지만 계속되는 가상자산발 시장 교란 행위에도 제도화 논의는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중국 서부 내륙 닝샤의 한 바베큐 식당에서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3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요. 사람들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갑작스러운 폭발과 동시에 급속도로 불길이 확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임광민 특파원입니다. 건물 사이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대로변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야, 没事吧? 마야, 咋回事啊? 중국 서부 내륙 닝샤 회족자치구의 한 고깃집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급속도로 불길이 확산하면서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现在火灭了，有人员被控，目前我们正在搜救人员，起火原因我们正在核查。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1시간 전쯤 가스가 새는 냄새를 맡은 식당 직원이 고장난 밸브를 확인했고 새 밸브를 사와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목격자 중 일부는 식당 내 가스통이 1차 폭발을 했고 건물 내 가스관이 2차로 폭발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철저한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